뉴스를 쭉 봐오셨던 시청자분들은 아마 이 사건을 아실 겁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요, 이 미술 시간에 이 남성 누드 모델의 사진이 불법으로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수사를 놓고, 수사 방향을 놓고 지금 남녀 간의 문제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 어찌된 일인지 홍순빈 아나운서, 당시 사건 개요부터 좀 설명을 해볼까요? 네, 미술대학교 수업 중에 누드 크로키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이 실제 누드 모델들이요, 잠깐 몸을 드러내면 순간적으로 그 짧은 시간에 학생들이 그 신체의 특징을 파악해서 스케치해내는 수업인데요. 홍익대학교에서도 이런 수업이 있었던 겁니다. 누드 모델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던 거예요. 뭐 남성 모델도 있었고 여성 모델도 있었고요. 그런데 잠깐 쉬는 시간에 어떤 시비가 붙어서 그런지 이 여성 모델이 남성 모델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남성 혐오 사이트에 그 영상과 사진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밑에 이 남성의 어떤 신체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이 남성 모델이 잠을 못 자고 밤새 울어야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논란이 되자 학교 측에서는 그 유포자가 누군지 홍대 자체적으로 좀 찾아내려고 했지만 자체적으로는 찾을 수 없자 마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요. 결국 그 마포경찰서가 그 범인을 찾아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방 안에 같이 있었던 여성 누드 모델이 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게요, 이 사실은 어제 오늘 터졌던 사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해당 당일날 있었던 사진이 불법으로 유출이 되고 유포가 되고 이게 범인이 잡히고 이런 문제로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변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일단 그러면 손수호 변호사님께 여쭤볼까요? 네. 그러면 이게 당시 같이 있었던, 그러니까 아마 누드 모델이 남성도 있었고 해당 그 크로키 시간에 여성도 있었나 봐요. 근데 같이 있었던 여성 모델이 범인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 여성 해당 범죄를 저지르고 순순히 자백을 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진 않고요. 네. 처음에는 발뺌을 시도했습니다. 네. 당시에 이게 그 대학교 내의 수업 과정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누드 크로키이기 때문에 네.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아하, 그런 절차는 그러겠네요.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현장에 있었던 20명부터 학생과 교수 그리고 모델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일단 참고인 단계로 참고인으로 취급을 해서 조사를 한 건데요. 네. 그리고 또 현장에 있었던 그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네. 일단 다 이미 제출받아서 좀 네. 자발적으로 이제 좀 도와달라라고 네. 해서 제출을 받아서 그 내용부터 이제 확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당연히 현장에 있었던 이 문제의 20대 여성 모델도 그 대상에 포함이 됐었고요. 그리고 휴대전화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런데 사실 이 20대 여성 모델이요, 휴대전화를 한 대만 갖고 있던 게 아니라 두 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두 대를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한 대만 제출을 했고요. 네. 실제로 사진을 촬영했고 그 사진이 저장되었던 휴대전화는 한강에 버린 겁니다. 하하. 네, 그러면서 처음에는 네. 분실했다. 그러니 두 대 중에 한 대만 제출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성수대교 근처에 한강에 버렸던 것이고요. 하하. 또 본인의 어떤 잘못을 감추기 위한 시도를 하나 더 했습니다. 네. 바로 그 다음 날 휴대전화를 버린 다음 날 네. PC방에서요. 본인의 그 PC도 아니고 PC방에 일부러 가서 네. PC방에서 그 해당 문제의 웹사이트 네. 관리자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뭐라고요? 작년 7월 이후에 자신과 관련해서 이 클라우드에 저장된 내용을 모두 삭제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클라우드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자신의 어떤 자료 같은 것을 백업해서 올려놓는 그런 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홈페이지에서 그 웹사이트에서 아하. 활동한 내역들이 혹시라도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두려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이렇게 이상한 수상한 행적을 보이니까 경찰이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네. 9일과 10일에 이틀에 걸쳐서 연달아 불러서 소환해서 네. 조사를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추궁을 하자 이제 해당 여성이 모든 사실을 자백을 하고요. 아하. 그제서야 휴대전화 한 대를 한강에 버린 것까지 네.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12일 날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지난 9일과 10일 이틀 연속 이 20대 여성 모델, 해당 모델의 뭔가 미심쩍은 행동이 있으니까 잇따라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자백을 했답니다. 12일 날 결국 구속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심사를 거쳐서 구속이 됐는데 당시 모습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단순 시비해서 그러신 겁니까? 아니면 남용 목적이었습니까?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뭐 기자가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만 사실 글쎄요, 질문 자체가 저런 표현을 쓴다는 게 조금 부적절해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최명기 원장님 이유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지금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뭐라고 하던가요, 이 여성분은? 이 여성에 따르면은 이제 피의자 주장입니다. 그 휴게 공간에 탁자가 있는데 그 탁자에 남성이 이제 누워 있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이제 휴식을 갖다 취할 수가 없었고 더군다나 우리가 가정에 놓고 보면은 이 어떤 모델이었기 때문에요. 네. 학생들한테 보여줬을 때는 본인의 신체를 노출했다가 학생들한테 안 보여줬을 때는 다시 옷을 다 입었다가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았었을 거예요. 아마 중간에 어떤 몸을 가릴 수 있는 편한 옷이 있었든지 그랬을 텐데 네. 그것도 여성이나 남성 양쪽 입장에서 상당히 본인이 노출된다고 여기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그 점에서 조심스럽든지 네. 아니면 서로 약속을 정해갖고 남성이 쓰는 시간은 여성이 안 쓰고 여성이 쓰는 시간은 남성이 안 쓰고가 있었을 텐데 네. 뭔가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무시를 당했다고 느끼고 네. 아마 남성의 어떤 그런 부분을 갖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여기를 못 쓰게 하는 행위라고 본인은 오해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감정적인 동기랑 실질적인 동기가 있게 되는 건데요. 네. 감정적인 동기는 본인이 무시당하는 걸로 되갚아야 되니까 네. 그거를 갖다 이제 복수하기 위해서 특정 사이트를 이용했을 수가 있고요. 실질적인 동기는 이 사람이 모델 일을 그만두게 돼서 피해자가 안 나오게 되면 자기는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이 여성이 전체 상황을 파악했을 때도 네. 왠지 학생들도 많고 그랬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런 사건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을 거라고 네. 본인이 잘못 추단한 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두 개가 합쳐서 범행으로 이어졌을 거라고 추측하게 돼요. 지금 사실은요, 이 부분이 사실 말씀드리긴 참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누드 모델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그 누드 모델의 어떤 생활 같은 게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저희가 어떻게 다 100% 알 수 있겠습니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 즉 잠시 이 누드 모델 한 다음에, 즉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포즈를 취한 다음에 짧은 포즈를 취하고 긴 휴식을 갖고 굉장히 한 자세로 있으니까요. 굉장히 힘들답니다. 그런 패턴으로 하기 때문에 모델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즉 사용자 측에서는 이 편의를 배려해서 공간 확보를 잘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어려운 점도, 그런 문제점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된 바를 제가 기사를 통해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당시에 이런 어려운 점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100번 양보하더라도 이 문제를 이렇게 남성의 사진을 영상과 사진으로 유포한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손수호 변호사님, 네. 결국 이 여성이 지난 12월 구속이 됐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열흘 만에 구속이 된 거죠. 아하. 일단 서울 서부지법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 네. 또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고 아하. 해서 구속됐습니다. 네. 일단 당시에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누드크로키 수업 과정에서 남성 모델의 신체를 네. 동의 없이 찍어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요. 네. 사실 이게 법적으로 보자면은 사실 굉장히 좀 단순한 사건입니다. 아하. 이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특례법에 따르면 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네. 수치심을 쓸 수 있을 만한 신체 부위를 허락 없이 촬영을 하면은 이거는 범죄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르면 본인도 자백을 했고 또 이러한 범죄 사실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게다가 증거 인멸을 실제로 시도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도망의 염려도 인정된다고 법원이 봤기 때문에 네. 구속영장 발부되는 것도 크게 이상하지는 않은데요. 아하. 하지만 이게 단순한 그런 법적인 부분에 법적인 판단으로 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사회적인 논란, 네. 남성과 여성 간의 성대결 논란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점은 또 법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김 교수님, 이른바 이 사건이 홍대 이 누드 몰카 사건, 홍대 누드 몰카 사건으로 지금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손수호 변호사님이 직전에 하신 말씀처럼 이 해당 여성이 구속된 이후에 이 사건이 지금 남녀 간의 성대결 양상으로 지금 번지고 있어.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이게? 네, 그동안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네네. 몰카 사건들이 있었는데 국민들께 뭐 굉장히 큰 충격을 줬는데 그동안에 뭐 경찰 조사했던 그런 사안을 본다면 네. 전반적으로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들이었었고요. 네. 특히 이제 뭐 구속된 그런 통계를 본다면 네. 거의 90% 이상 네. 의 사례의 경우가 남성에 의해서 저질러진 사례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은 전체 구속률은 뭐 3 내지 4%밖에 되지 않았다. 아하. 그런데 이번에 여성이 사실은 범죄자가 된 상황에서 범죄 피해자죠 이제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사안은 너무나 빠르게 수사가 진행됐고 또 여성을 또 구속까지 한 것들 그리고 또 경찰에 포토라인에까지 세웠던 것은 전례가 없다. 포토라인에 세운 게 지금 3년 전 2015년 이후에는 한 번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때 2015년 사건이 뭐였죠? 그 당시 워터파크 몰카 사건 말씀이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네. 네네.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없었기 때문에 이제 여성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여성도 남성과 같은 똑같은 동등한 국민이다라면서 네.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고 그게 벌써 27만 명의 네. 뭐 동의를 받았다는데 아마 더 늘었을 겁니다. 오늘 오전 8시 14분 현재 29만 명 저희가 조사해봤더니 30만 명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 입장에서는 과거의 남성 몰카 범죄자들에 비하면 너무나 차별 아니냐 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일단 뭐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일단 뭐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네. 역시 뭐 경찰이나 또 법원의 판단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두 차례에 걸쳐서 일단 휴대폰 한 개를 한강에 버린 유기한 네. 그 혐의가 있고요. 더군다나 해당 홈페이지와 애플 아이폰 당시 썼던 휴대폰이 그건데요. 네. 애플 본사에 또 자신이 했던 기록을 지워달라 요청을 했고요. 네네. 더불어서 상대에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남성 혐오 사이트에 또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네. 이 동영상과 함께. 네. 이거는 이 보통 사안보다는 일반적인 포털이나 이런 게 게시한 것이 아니라 네. 혐오 사이트에 올렸던 것은 네. 결국은 이 남성 모델과의 뭐 분개가 되는 사건도 있었겠지만 네. 이 남성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경찰과 검찰의 판단은 다른데요. 그러나 여성계 전반적으로는 그동안의 우리 사회 남성 문화에 대한 네.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함께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청와대 게시글에 뭐 30만 명 가까이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게다가 좀 이런 것이 논란이 되니까 뭐 카페까지 생기고 있다고 네. 합니다. 뭐 불법 촬영 편파 수사라는 카페 이름인데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뭐 우리는 항상 여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몰카 범죄에 노출돼 있는데 신고를 해도 솜방망이 처벌은 물론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니 이번에는 왜 이렇게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거냐며 이번 주말에는 또 뭐 시위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한 차례 올라왔고 그 이후에 공감 댓글, 공감 청원이 지금 30만 명을 육박한데요. 오늘 오전 8시 14분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해봤어요.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파악을 해봤더니 29만 9천 명이 넘어요. 30만 명 육박하고 있는데 그런 글입니다.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고 즉 여성이 몰카 피해를 당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경찰의 수사도 그냥 지지부진하게 넘어가더니 이번 사건처럼 홍대 누드 몰카 사건처럼 피해자가 남성이니까 재빠른 수사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여성과 남성 둘 다 동등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이죠. 누구나 범죄를 저질렀다면 벌을 받고 누구나 피해자가 되었다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절실히 바랍니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니까 막 여기 공감 댓글이 막 붙고 있어요. 그렇다면 손수호 변호사님 정말로 진짜
피해자가 남자라서 이번에 빨리 수사가 이루어진 걸까요?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게 청원에도 동의하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요. 객관적인 좀 숫자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느낌보다는요. 네. 2016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요. 네. 불법 촬영 범죄, 이런 성 관련된 그런 몰카가 포함됩니다. 불법 촬영 범죄 검거율이 94.6%입니다. 네, 그리고 또 나머지 네. 검거하지 못한 경우는 네. 사실 그 촬영뿐 아니라 촬영된 영상을 2차, 3차로 이제 전달하거나 이제 판매 유통한 경우에도 처벌이 네.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해외에 어떤 서버를 둔 경우라든지 네. 일단 정말 열심히 수사하고 추적했는데도 찾지 못한 경우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네. 그런 경우가 여기에 약 5%에 포함되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따라서 피해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즉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으로 네.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는 어려운 것이죠. 네. 다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점은 네. 지금까지 대부분의 몰카 범죄의 피해자가 여성이었고 네. 또 그 중에서 아직까지 이제 그 가해자를 잡지 못한 경우도 물론 존재를 하고 네. 또 가해자를 이제 적발한 경우라도 네. 영상이 한번 온라인상에 유포되기 시작하면 네.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그런 소수의 여전한 그 피해자들의 피해가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네. 더욱더 그 여성 피해자들의 사례가 더 부각돼 보이는 것이지 네. 남성과 여성을 수사기관이 차별해서 남성 피해자는 사건은 더 열심히 수사하고 네. 여성 피해자인 사건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기에는 글쎄요.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실질적인 증거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얘기 하나만 짚고 최명기 원장님 말씀 듣고 이제 다음 점 넘어갈게요. 그 요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지금 피해 남성 모델은 소속사가 있어요. 지금 그 관계자가 뭐라고 하냐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워마드 이용자들에 대한 이 워마드라는 게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남성 혐오 사이트라고 있답니다. 워마드라고 남성 혐오 사이트입니다. 이 워마드 이용자들에 대한 고소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로서 이 모델이요, 남성 모델이 지금 매우 큰 피해를 입고 힘들어하는데 외출도 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손수 변호사님의 말씀에 제가 덧붙이면 지금 여성단체 입장에서는요, 뭐라고 하냐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많은 30만 명에 육박하는 동의글이 올라오는 이 배경을 경찰이 유심히 들여다보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의 수사 행태가 그동안 여성 피해자들한테는 너무 방관적이고 수사가 그냥 지지부진했던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냐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여성단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 수사에 있어서 이번에 구속이 안 됐다 그러면 또 검찰은 또 반대 의견이 굉장히 시달리게 되었었을 거예요. 구속이 안 되면은 역시 남성에 대한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이 안 되는구나라기 때문에 이건 또 바라보기에 양쪽에 이제 있는 면이 있고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되는 거는 결국 피해자에 대한 우리가 어떤 보상과 피해자의 아픔을 갖다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네. 이런 어떤 논란 속에서 흐려지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빨리 이 일이 원만하게 수습이 되고 본인이 이게 좀 사람들 앞에서 오르내리지 않아야 되고 그래야지 빨리 회복되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은 일단 일정 기간 피해자가 좀 상처에서 회복되고 나서 이런 논란이 있었으면 좋겠지. 이 피해자야말로 이렇게 자신으로 인해서 자신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에서 정당하게 피의자가 구속이 된 것인데 그 구속이 잘못되었다고 이러는 상황 자체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마음은 계속될 것 같아요. 네. 이 남성 모델에 대한 해당 영상과 사진을 유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의 단죄가 있을 거로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그와는 별도로 지금 이 논란이 있잖아요. 성대결 양상으로 번지는 이 모양새,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건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남과 북으로 갈려 있고 여와 야로 갈려 있고 보수와 진보로 갈려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남과 여로 또 갈려야 되겠습니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